저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한두 살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남편과 룰을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좀 양육을 하는데 2살 이후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말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케어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2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네. 미국에선 terrible 2라고 하잖아요. 네. 한국에선 미운 4살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4살이 사실은 2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저희가 연단한 인내가 정말 빛을 발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아이가 완전히 말귀를 알아듣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이, 훈육을 하기 되게 애매해 보이는 나이가 사실은 이제 그 나이대이기도 하고 그 나이대가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치는 나이기도 합니다. 너무 호기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고를 칠 때 악의 없이 호기심으로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무조건 혼내고 벌을 주기보다 아이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잘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호기심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사고를 치는 경우에는 저희가 훈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이들도 사실 되게 호기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사고를 많이 쳤어요. 뭐 이렇게 쌀 같은 거 저희가 15파운드 이렇게 쌀을 사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쌀 이 봉지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 보니까 이제 방에서 아이들이 이제 쌀을 던지면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펫 사이에 다 끼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에게 밥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뭐 밥을 해주긴 뭘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운다거나 그러면 사고는 쳤고 이제 일은 벌어졌는데 되게 애매한 상황도 되는 거고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조금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고 뭐 이제 에그헌팅 같은 거 부활절 저희 막 지났지만 에그헌팅 같은 걸 얘네가 하고 와서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에그헌팅은 보통 플라스틱 계란 안에 초콜릿 들어있는 이런 거 이제 숨겨놓고 찾도록 되잖아요. 근데 이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코스코 계란 한 판이 없는 거죠. 이게 어디 갔을까? 애들을 불러서 계란이 어디 갔니? 그랬더니 그건 엄마가 찾아야 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애들도 모르고 베개 밑에 하나가 발견되고 옷장 안에서 썩는 냄새가. 그래서 막 혼냈더니 엄마 이거는 원래 그렇게 숨기고 찾는 거라고. 그럼 자기네는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뭔데 해서 이제 좀 누그러져서 선물이 뭔데 했더니 소파 옆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어디 있어? 했더니 엄마 선물이 다 도망갔어요. 뭘까요? 뭐였을까요? 이제 쥐며느리 있죠. 그거를 이제 잡아서 거기에 이제 모아뒀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어디 갔을까? 제 침대에서 하나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훈육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얘네한테 이제 이유를 가르쳐 주자. 그래서 이제 애들이 뒷마당에서 꽃을 꺾어온 날 이 꽃이 엄마 아빠 어디 있어? 그랬더니 밖에 있대요. 너희도 엄마 아빠 없이 누가 너네를 데려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는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울면서 뭐 가족이 보고 싶을 것 같고 해서 너희 절대 이러면 안 돼? 했더니 알았다고 갔어요. 좀 있다가 뒷마당에 꽃을 다 꺾어와서 홀 패밀리가 이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해피하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우리가 훈육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되게 멘붕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는 없었죠. 근데 사고는 쳤죠.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꽃은 밖에서 자라는 건데 꺾어오면 꽃은 살 수가 없고 뭐 이런 이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아니어도 저희가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설명은 너무 중요해요. 타임아웃 많이 하시지만 타임아웃 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타임아웃으로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알아듣지 못해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자기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타임아웃을 시키면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타임아웃을 시켰더니 이제 아빠가 마침 들어와서
너희 왜 혼나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화나서요. 그래서 엄마가 왜 화났어? 그랬더니 몰라 맨날 화내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타임아웃을 받아들이면 타임아웃이 아무 효과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서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알게 해주는 게 좋고 네. 이제 호기심 때문에 사고를 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면 좀 줄어듭니다. 그쵸. 아이의 호기심도 줄어들고 네. 이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갖고 오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깨닫게 됐기 때문에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내가 너무 속상해도 내가 뭐 아끼는 꽃을 얘가 꺾어 왔어도 이게 아이들이 이제 악의가 없이 호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엄마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아이들이 알아들을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고 네. 이제 앞으로는 뒷마당에 있는 꽃을 꺾어오지 않는 거야 네. 라고 하고 꽃을 꺾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타임아웃에 보내셔도 돼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이가 악의 없이 했더라도 갑자기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그럴 수 불안해집니다. 있어요. 네. 왜 불안이라는 거를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뭐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이제 뭐 나 오늘 시험 너무 망쳤네. 나 집에 가면 엄마한테 죽었어.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고 들어가는 아이들은 엄마가 화를 낼지언정 이제 그게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아요. 이제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네. 뭐 혼났지 뭐 이러고 마는데 네. 이제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있는데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갑자기 이놈의 시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 아이들이 아빠가 들어올 때마다 불안해져요. 네. 오늘도 들어와서 나를 때릴까? 예. 네. 어느 날은 갑자기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어떤 날은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갑자기 확 그런다. 그럼 불안해져서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면 괜히 움찔움찔하고 괜히 아빠 이러면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맞아요. 이런 아이들은 좀 있어요. 맞아본 아이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불안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이제 아이가 이게 혼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속상해도 처음에는 설명을 해주고 호기심을 이제 좀 저희가 설명해주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왜 아이들이 주스를 쏟아도 그냥 잘 못 잡아서 쏟을 네.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엄마 얼굴 보면서 너 쏟지 마 이런데 이제 실실 웃으면서 쏟을 때가 있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아이가 알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혼나야죠. 혼날 때는 이제 부모 또는 이제 뭐 조부모님이 이제 근처에 사신다면 다 일관적으로 똑같은 일에 대해서 혼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어떤 분은 봐주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고 이러면 맞아요. 안 되고 네. 이제 똑같은 일에 대해서 혼나는 게 중요하고 보통 타임아웃을 보낸다라고 하면 저희가 나이당 1분이라고 해요. 2살은 그렇군요. 2분, 3살은 3분.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지루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타임아웃도 이제 안 치는데 타임아웃의 원칙은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없어야 사실은 이게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뭔가 훈육이 아니고 뭔가 재미있게 다른 사람들은 놀고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만 재미없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훈육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벽을 보고 앉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장난감이 있거나 아이 방에 이제 잠깐 들어가서 2분 있어. 그럼 장난감 많은데 뭐 그게 무슨 벌이에요. 네네. 그렇지 않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네. 타임아웃이고요. 네. 어떤 아이들은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타임아웃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네네. 그러면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벌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저희가 왜 핸드폰 못 보게 하고 네. 이런 게 왜 벌이냐면 자기는 핸드폰을 너무 보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따라오는 결과로서의 벌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결과라는 것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과가 돼야 그것이 훈육이 될 수 있고, 뭐 어차피 난 핸드폰 게임 안 하는데 핸드폰 게임하지 마. 이게 무슨 벌이에요. 그쵸. 난 TV 안 보는데 뭐 TV 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벌이 아니죠. 그리고 타임아웃이 너무 길어지면 저희 아이는 타임아웃을 시켰더니 그 의자에서 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깨면 왜 자기가 벌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까먹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네. 타임아웃을 할 때 이제 혼자 타임아웃 하게 해놓고 엄마는 설거지하고 TV보다 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타임아웃을 시켰더니 큰애가 가서 힘내. 엄마가 지금은 저러지만 좀 이따 놀 수 있어. 견디어. 뭐 이러면 그건 타임아웃이 아니잖아요. 무슨 고난을 견디는 용사처럼.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하는 그런 타임아웃의 원칙이 중요하고요. 타임아웃을 너무 많은 거에 너무 자주 쓰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아유 뭐 또 아유 그럼 가서 앉으면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앉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아이에게 효과적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2살에서 이제 킨더 가기 전까지는 보통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훈육을 하는데, 네. 특히 엄마가 한다고 한 것은 해야 됩니다. 엄마가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제 친구네 집에 플레이데이트를 하러 놀러 갔어요. 근데 이제 가서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놀 수 없고 집에 와야 돼라고 네. 했는데 네. 5분 만에 네. 이제 얘가 제가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경고고 한 번 더 그러면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친구랑 놀다가 또 다시 뺏으려고 해서 자 네가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가야 돼. 그때부터 저희 아이도 울고 그 집 애도 울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엄마가 아니 우리 아이가 너무 기다렸는데 지금 집에 가면 어떡하냐고 그냥 한 번만 더 봐주고 오늘은 놀게 하면 안 되냐. 우리 아이가 너무 기다렸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데 나는 지킨 것을 말한 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5분 만에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저희 아이가 너무 울고 그 집에도 너무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놀면 그 집 아이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룰을 만드셨네요. 네, 네, 맞아요. 그 집 애가 자기 안방 가서 엄마 아빠 방 가서 놀자 해서 저희 아이가 엄마 아빠 방 마스터 베드룸은 들어가는 게 아니래. 그럼 걔가 알았어 이러고 놀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네, 저는 이제 코스코에 가서 이제 장을 보는데 그럴 때 애들이 이제 엄마가 집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엄마는 네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캐시어한테 가서 그냥 이거 나중에 저희 남편이 와서 계산을 하고 갈 거다. 양해를 구하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네, 맞아. 이게 엄마가 엄마가 뭐 얘기를 했지만 안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또 저렇게 얘기하네 하면서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얘기한 거는 지켜야 되고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도 네네네.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할 때는 이제 굉장히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특히 맞아요. 이게 훈육과 연결되는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제 밖에서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맞습니다. 식당이나 이제 뭐 이런 마트나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는 집에 갈 거야. 그러면 집에 가는 거죠. 그렇게 몇 번 하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집에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행동을 조심해요. 저희 아이들이 안 보길 바라지만 홈디포에서 애가 들어 누운 적이 있었어요. 바닥에. 네.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는 뭐 이거를 꼭 사겠고 근데 뭐 애가 드릴 일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말을 안 듣는데 그냥 들어 눕겠다고 해서 그냥 누우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구경하고 특히 할머니들은 막 웃으면서 언제 일어나나 보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면서 저보고 힘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이제 세그머니 일어나더라고요. 많이 버텼죠. 많이 버텼네요.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누워요. 왜냐면 누우면 맞아요. 제가 사주지는 않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둘러서 이제 자기를 보고 막 웃고 이런 거를 아니까 아이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자기가 때를 써도 되지 않는 게 있다는 레슨을 줘야 되는데 이 레슨은 사춘기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엄마가 안 된다는 말이 먹히지 않으면 아이는 자기 맘대로 합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게 있다. 세상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교훈을 사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 어떤 선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선이 있는 것은 아이가 규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애들은 학교 그냥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애들이 있지 않아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잘 됐다. 이참에 우리 학교를 그만두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걸 알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막 이렇게 막 지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가긴 갑니다. 가서 졸더라도. 그러니까 학교는 가야 된다라는 선이 있으면 이제 엄마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이제 운전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더라도 자기가 학교에 가긴 가는 거죠. 그게 자기가 지켜야 될 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아니면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저희가 과격하게는 뭐 선생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도는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아이들도 있고 대드는 아이들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이거는 넘으면 안 된다는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 누가 선생님한테 막 대들려고 하면 야 이건 아니잖아라고 말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아이들은 자기 생각에 이걸 넘어가서 안 되는 그 선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선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교육할 때 대학 가서 교회에 막 잘 출석 안 하고 이런 아이들도 많잖아요. 엄마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의 마음에 심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걸 아는 아이들은 나중에 교회를 막 출석 안 하더라도 상담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도 어릴 때는 교회 다녔는데 언젠가는 가야 되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벌 주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사는 게 바쁘고 이러니까 안 다니게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인생에 고난이 있거나 뭔가 본인들이 이렇게 계기가 있으면 교회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 교회를 그냥 자기가 마음 먹고 갈 확률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어떤 선을 주고 어떤 도덕적인 관념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이런 것들을 넘고 아니고의 이런 기준이 생겨나는데 어릴수록 사실 좋고요. 맞습니다. 클리어할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기준을 두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커피를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아이가 엄마 이제 물이라고 가정하고 엄마 나 이거 물 마실래? 그러면 사실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안 된다고도 하는 거죠. 안 돼, 이건 엄마 물이니까 마실 수 없어. 네 물은 이따가 줄게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은 뭐 줘도 아무 상관없죠. 뭐 맛있는 거 아빠 거까지 먹겠다고 해서 뭐 네네. 아빠가 뭐 안 돼, 이거는 아빠 먹을 거, 넌 절대 먹지 마. 이러면 아우 치사해 이런 거 갖고 애한테 그럴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아이에게 알려줘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동생이 생기면 아니면 친구가 생기면 내 걸 뺏어가는 아이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싫다고 말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달라고 해도 상대방이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나 저 장난감 갖고 놀고 싶으면 싫어. 내가 아무리 내 걸 나눠줘도 싫다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사회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 너무 오냐오냐하고 원하는 걸 다 주는 아이로 자라면 아이가 정말 처음에 거절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울고 싸우고 쟤는 왜 나한테 안 해줘 소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어린 시절에 알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킨더 가기 전에 프리스쿨 네. 가기 전에 네. 사회생활하기 전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플러스 3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큰아이와 동생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큰아이는 모든 게 내 거였다가 동생이 생겨서 갑자기 내 거를 뺏어가는 입장이 되는 거고 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를 쉐어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은 그냥 뭐 안 주면 말고 이런 건데 큰애는 그 전까지 이게 다 내 거였잖아요. 내 장난감을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고 내가 그렇게 사달라고 해서 아빠가 사준 건데 이걸 얘가 갑자기 뺏어갔는데 아빠는 아무 말을 안 하고 내 걸 뺏겼는데 그냥 나누라고 해요. 그럼 나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동생을 때리고 그럼 왜 넌 동생을 때렸냐고 내가 혼나요. 뺏어간 건 얘인데. 네. 그럼 얘는 아직 애기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내 건데. 그러면 애초에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억울한 감정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네 거 아빠가 하나 먹을 수도 있지. 아빠가 네 거 갖고 놀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약간 이럴 때 그래 쉐어해 주는 것들을 연습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아이를 위한 첫걸음인 거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서로 노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가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계속 설득하지 않고 나 진짜 가기 싫어. 아니야 누구도 온다고 했고 누구도 온다고 했고 누구도 온다고 했고 그러니까 꼭 가. 그러면 아니 나한테 물어봤잖아.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아니 뭐 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아예 그냥 가자고 얘기를 하던지 나한테 선택권을 왜 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큰애한테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오늘 뭐 먹을래? 뭐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은 뭐 피자 먹을까? 아니면은 뭐 돈가스 먹을까? 뭐 이랬더니 애가 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딴 게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여기 뭐 피자랑 뭐 이렇게 그건 어제도 먹었잖아요. 했더니 엄마 그럴 거면 저한테 골라보라고 얘기를 왜 했어요? 네. 그냥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을 먹을 텐데 뭐하러 선택을 하고 안 할 거면 나한테 왜 그냥 엄마가 고르면 그냥 그렇게 할 테니까 굳이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먹으러 갈 거는 얘에 집어넣지 않아요. 네. 피자를 제가 먹기 싫으면 피자는 아예 빼고 네. 우동, 뭐 돈가스, 짜장면 이 중에 골라면 피자는 여기 없으니까 피자는 다음에. 그래서 요 3개 중에 고른 거는 그걸 무조건 먹으러 갑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지를 주는 것 같지만 선택지를 제가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고 이제 뭐 어디 가자고 할 때도 오늘 어디 이제 가야 되는데 갈래? 라고 물어보면 그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싫어요 라고 하면 저는 2번 다시 물어보지 않아요. 네. 아니 그래도 뭐 고기 구워주신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아 그래요? 아 싫어? 아 그래 그러면 오늘 너는 집에 있고 네. 대신에 다음에 어디 가는 그거는 우리가 꼭 가야 돼 라고 하면 갑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때 아이의 갈래라고 물어봤으면 노를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니 오늘은 다 가야 돼 가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가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노라는 걸 아이에게 주셔서 아기가 뭐 야채 안 먹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야채 안 먹겠다고 하면 그거를 굳이 다 먹여야 되냐? 그러면 주지 마세요. 브로콜리 안 먹겠다고 하면 아 그래 그러면 브로콜리 말고 그러면 당근이랑 뭐 완두콩이랑 옥수수 3개 중에 골라봐. 브로콜리 대신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자. 이렇게 선택권을 주세요. 그래서 싫다는 거는 안 먹이면 그럼 야채를 아예 안 먹이나요? 아니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대신에 다른 야채 중에 선택권을 주고 오늘은 안 먹었지만 브로콜리는 몸에 좋으니까 나중에 한 번은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받아주시면 아이는 엄마가 내가 얘기하는 걸 어느 정도 받아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엄마가 무조건 싫다, 안 돼 라고 하면 뭐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밖에 뭐 너무 더운데 애가 긴팔을 입고 나가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안 돼. 오늘 너무 더워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뭐 긴팔을 입고 나갈 수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갈아입을 반팔을 가지고 가자. 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봐 해서 가지고 나가게 할 수도 있고 큰애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아무리 덥다 그래도 안 벗죠. 엄마 뭐 안 줄 거야. 뭐 아무리 춥다 그래도 엄마 잠바 안 벗어줘. 약속해. 이러고 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이제 알아서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죽어도 겨울에 뭐, 그렇죠. 뭐 반팔 입고 가는 애들 있잖아요. 겨울에는 반팔 입고. 그러면서 여름엔 죽어도 후디를 입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여름에 후디를 입니?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고 뭐 겨울에는 뭐 어쨌든 뭐 그러면 저는 그래 네가 그렇게 입고 가고 싶다면 반팔만 입고 가. 대신에 중간에 뭐 옷을 갖다 달라거나 뭐 엄마 차에는 이런 걸 달라고 하면 그거는 줄 수 없어. 오케이? 그러면 아무리 추워도 자기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다음에 이렇게 슬그머니 이제 잠바를 입고 나간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아이의 노를 받아주시되 받아주시되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다른 선택지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오늘 뭐 먹을래? 뭐 이거를 먹을 수 있고 이거를 먹을 수 있어. 다른 거는요. 그거는 다음에 먹고 요 2개 중에 고르자라고 선택지를 주지만 엄마가 고른 선택지 안에서 주는 거여서 아이는 뭔가 자기가 선택한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엄마 손 안에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뭔가 선택지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되 자유를 주면서도 안 된다. 이건 엄마 거, 아빠 거 이런 규율을 가르쳐 주셔서 아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노를 해도 괜찮다는 것들을 아이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해 놓으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또 특별히 뭐 사춘기 시기에 정해진 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첫 걸음이 되겠네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루틴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루틴은 아이가 어렸을 때도 유효합니다. 특히 이제 불안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루틴이 있으면 굉장히 안정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불안한 아이, 우울한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 아이가 이게 불안한 건지 아닌 건지 이 정도는 맞아요. 다 그런 건지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시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그냥 증상별로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없으면 되게 그 나이에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분리불안이 있고 엄마 계속 찾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맞아요.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없어도 그냥 꿋꿋하게 막 놀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데 엄마와의 애착이 이제 좋은 아이들일수록 엄마랑 떨어져서 좀 어느 일정 시간 이상을 이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엄마를 자꾸 엄마에게서 떨어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조금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약간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기 혼자 놀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러니까 가끔 아이가 이제 너무 순하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런 아이들 경우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엄마랑 잘 노는 아이에 비해서 자꾸 엄마 치맛자락 잡고 엄마한테서 이제 멀리 안 떨어지려고 하고 엄마가 나가면 울고 엄마 직장 못 가게 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광고 같은 걸 미리 하고 오늘은 나가면 어디를 갈 거야. 어디 가서 누굴 만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점심 먹고 뭐 하고 들어올 거야. 이렇게 아이가 나가기 전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아이들은 커서도 엄마가 미리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 드릴 때 이번 주 광고 수요일은 우리 다 같이 어디에 갈 거야. 오후에 어디에 갈 건데 이건 니네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근데 가면 뭐 먹으러 갈 건데 메뉴는 니네가 바꿀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토요일 날은 아빠가 늦게 오실 거고 그날은 엄마랑 형아만 갈 거니까 둘째 너는 이제 집에 있어도 되는데 안 그러면 따라올 거면은 엄마 가서 어디 커피숍에 데려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이외에 광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없다고 하면 끝이 나요. 그럼 애들이 이제 그때 가서 왜 엄마 미리 말을 안 해주고 갑자기 간다 그러면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제 뭐 양치를 하고 옷을 입고 이제 뭐 프리스쿨에 갔다가 아니면 엄마랑 같이 나갔다가 와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예상이 되면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핸드폰 보여주고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보여주는 것도 정해놓으시면 좋아요. 저녁 먹고 보는 거 아니면 점심 먹고 보는 거. 그럼 아이들이 엄마 안 보여줘요? 뭐 계속 보여달라고 쪼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고 볼 거니까요. 근데 대신에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 그럼 외식하는 날은 요만큼만 볼 수 있어. 이렇게 정해 놓으신다던가.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어느 정도 예상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 외로 많이 쪼르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 떨어져서 노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엄마를 보고 엄마가 있으면 또 이제 놀고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외출을 하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이런 부모님들은 애가 이제 잘 놀 때 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봐주실 때 아니면 베이비시터한테 맡겨놓고 애가 괜찮다 싶을 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엄마 마음이 편한 거지 애가 편한 건 아니에요. 애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내가 잘 놀다가 보면 엄마가 없어지니까 아이는 너무 불안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놀다가 계속 쳐다봐요. 잘 놀 때 엄마가 없어지니까. 그럴 때는 아무리 울어도 엄마 갔다 올게. 자, 빠이빠이. 그럼 애가 막 울어요. 그러면 그래 엄마 갔다 와서 슬프지. 그래 걱정하지 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할머니가 잘 봐주실 거야. 뭐 베이비시터 누가 잘 봐주실 거야. 그래 안녕 하고 나서 우는데 이제 문을 닫으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는 인사를 해야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는 놀 때 아주 이렇게 엄마가 나갈까봐 불안해서 보지 않아요. 왜냐면 엄마는 나가기 전에 꼭 인사를 하니까. 그리고 우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1시간씩 울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엄마가 이러고 나가면 어차피 안 오니까 이제 적게 울고 그래서 이제 그런 루틴이 생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이 계속 분리불안해 보이는 아이에게는 그런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의기소침한 아이에게는 엄마가 계속해서 인커리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잘했다 칭찬해주고 칭찬을 하실 때는 착해 예뻐 이런 칭찬 말고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약간 기준이 그렇게 다르잖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내가 머리를 잘라서 안 예쁘면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하나? 그쵸. 내가 안 착하면 안 사랑하나?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무조건 내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 거 다 주고 막 계속 착해야 나는 엄마가 나를 예뻐하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엄마한테 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한테 이렇게 눈 맞춰줘서 웃어줘서 고마워.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웃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의기소침한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하고 플레이데이트를 너무 붙여놓으면은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되게 이렇게 소심하고 되게 그쵸. 그래요. 그리고 2세에서 4세는 사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보셔야 될 게 너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같이 놔도 따로 놉니다. 맞아요. 플레이데이트가 엄마들 좋자고 하는 거지 사실 애들은 따로 놀거든요. 네. 자기 거 갖고 같이 놀아 이렇게 붙여놔도 처음에는 혼자서 놀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그러다가 아이들이 조금 나이가 조금 이렇게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같이 놀게 되는 거죠. 친구랑 뭐도 같이 놀고 블럭도 같이 쌓고 뭐 소꿉놀이도 하고 이렇게 되는 단계는 조금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있는 아이들끼리 이제 플레이데이트를 저희가 뭐 붙였을 때 동생이 너무 어려요. 그럼 동생은 너 여기서 손님해. 그럼 동생은 말을 안 듣죠. 동생은 그 발달 단계가 안 됐으니까 뺐거나 또 이거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들고 가거나 그러면 안 놀아주고 뭐 엄마 제가 그래야 뺐으면 동생 울고 그럼 동생 잘 보라는데 왜 울렸어? 얘가 손님을 안 하잖아. 손님 못 해요. 그래서 그 나이 아이들은 그렇게 같이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발달 단계를 이해해서 아이들을 놀라고 붙여놓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 다른 애들 거 너무 잘 뺏는 아이거든요. 2살이면. 그리고 말이 늦은 아이들일수록 때려요. 왜냐하면 표현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그쵸. 짜증나고 때려요. 그런 아이들이면 플레이데이트를 하기엔 조금 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플레이데이트를 하고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뺏기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그 엄마랑 친한데 엄마랑 친한 게 플레이데이트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이의 성향이 맞는 아이끼리 놀려야 돼요. 맞아요. 엄마랑 친하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무슨 부부 동반 가자는데 가면은 어떤 엄마가 항상 나만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고 은근히 무시하고 오늘도 같은 가방이네. 좀 가방 좀 사주시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고 나한테 그러면 아니 여보 저 여자 막 뭐야 그러면 아니 좋은 뜻으로 말한 거잖아. 뭐 왜 그래? 뭐 아유 자기 왜 이렇게 너무 까칠해. 다들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면 열받잖아요. 열받죠. 애들도 엄마 나 쟤랑 놀기 싫은데 아니야 그 엄마가 이제 혼낸댔어. 이제 안 그럴 거야. 아니 같이 친해져야지.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잘 놀고 트러블이 없는 아이랑 플레이데이트를 하는 게 좋지 엄마들끼리 친해서 아이를 억지로 붙여놓는 거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소심하면 좀 칭찬해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이제 그런 아이들일수록 싫다고 할 때 엄마가 잘 반응해서 이런 것도 연습시키고 나는 이래서 싫어 뭐 이런 것도 연습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너랑 놀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도 연습시켜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아빠들 특히 막 뽀뽀하려고 하는데 여자아이들이 싫다고 막 하지 그쵸. 마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또 짜증이 많은 아이가 있죠. 짜증이 많은 아이들은 좀 나눠볼 수 있는데 표현이 안 돼서 짜증을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늦는 아이들일수록 내가 이렇게 잘 안 돼서 이렇게 짜증을 내는 아이들은 엄마가 아이가 하려는 얘기를 좀 읽어주는 게 좋아요. 물이 마시고 싶었구나 하면서 저희가 언어 확장을 해주는 거죠. 여기 시원한 물이 있네. 그래 엄마도 물을 마시고 싶었었어. 물 여기다 따라줄까? 여기 시원한 물이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물이란 단어를 조금 이제 알아들을 수 있고 언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따라주시지 말고 물 마시고 싶었어. 여기 물이 있네. 이렇게 많이 이제 반복을 해주면 아이가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이 잘 안 돼서 아까 수용 언어가 있고 표현 언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알아듣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특히 이중 언어를 하는 아이들은 3세까지도 말을 제대로 잘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못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참을성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알아듣는데 본인 정서 조절이 안 돼서 짜증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던지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짜증이 나는지를 보시고 이거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짜증이 났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너무 화가 났어. 이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래. 그러면 엄마가 이걸 이렇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줄래? 이렇게 조금 기다릴 수 있게도 해주고 내가 이래서 짜증이 났어라고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엄마 오늘 밖에서 이렇게 해서 너무 속상했어. 이래서 엄마 너무 힘든데 엄마가 지금 너한테 화가 난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이런 거야. 엄마 기분이 오늘 조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들끼리도 뭐 오늘 얼굴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화 안 났어. 이러면서, 화 안 났다니까. 이러시지 마시고. 내가 사실 오늘 밖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짜증나는데 내가 당신한테 짜증난 건 아니고 그냥 짜증이 나. 그냥 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편들이, 그래. 이러면서 이제 살짝 도망가죠. 그쵸.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여자들은 왜 한 달 중에 좀 그쵸.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엄마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너희가 말을 걸면 엄마가 말이 곱게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할 말 있으면 카톡으로 해라. 이러고 엄마 방에 가서 좀 있을게. 한 2-3시간 있다가 나와요. 그럼 엄마 지금 얘기해도 돼요? 카톡. 그러면 이제 카톡해요. 간결하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제가 조금 툭툭툭툭 해도 엄마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에게 화를 낸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저희가 해야 아이들에게도 엄마 왜 엄마 화났어? 뭐 아이들이 물어보면 아니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오늘은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도 나중에 배워서 엄마 나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조그만 게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이러지 마시고 왜 뭐 때문에 안 좋아?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감정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저희가 많이 따라해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말이 알고서도 말을 잘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이 늦는 아이들 가운데 분명히 아는데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말을 자꾸 해달라는 거는 이제 수용 언어가 잘 안 될 때 이게 물인 줄 잘 모르고 물 발음을 잘 못하고 이렇게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많이 이제 인풋을 줘서 아이가 이걸 알게 해줘야 되는 거고 아는데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기다려줘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물인 줄 알아도 뭐 꽃? 아니 그러면은 뭐 이거 다른 거? 뭐를 달라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물을 달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답답하니까 조금씩이라도 손짓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표현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일부러 조금씩 늦게 반응을 해주면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말 잘했다. 엄마가 몰랐어. 앞으로 물이라고 얘기해주면 엄마가 바로 줄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면 아이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아이들의 기질을 알아가는 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많은 기질을 알아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기질을 제대로 잘 알고 또 그 아이들의 기질에 맞춰서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유아 아이들, 우리가 첫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양육을 해야 될지 첫걸음을 나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다음 이야기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교수님 어떤 주제로 우리가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아이가 어려서 이제 영유아 시기에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프리스쿨이나 킨더를 가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와 가족과의 세팅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이런 다른 사회 관계를 이제 맞닥뜨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또 해내야 될 과제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킨더나 이제 프리스쿨부터 좀 사춘기 직전에 저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